정부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한국은행에서 일시적으로 빌린 누적 자금이 145조 원에 달하면서 전년 대비해서 13.8%가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것은 정부가 세입과 세출 사이의 시간적 차이를 대응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입니다. 원래 용도는 세금이 들어오는 시점과 그리고 지출이 발생하는 시점이 어긋날 때 일시적으로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장치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용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정부 재정 집행과 세수 흐름 간에서 불일치가 상당히 커졌다는 이런 언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렛츠고! 그러면 월별 현황을 한번 보실게요.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 현황을 보시면 먼저 1월 달에는 5조 7천억 원을 차입하고 그 달에 상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말 잔액이 0원이고요. 2월 달에는 1조 5천억 원을 차입하고 다시 한국은행에 1조 5천억 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말 잔액이 0원이고요. 그리고 3월에 상당히 많았습니다. 3월에는 40조 5천억 원이고요. 연초 대비해서 규모가 상당히 커졌습니다. 그 이유는 상반기에 신속 집행 강화와 예산 집행을 가속화하기 위함이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재정 운영은 세입 유입보다 지출 집행이 빠르게 이뤄져서 일시적으로 현금 부족을 메우기 위한 차입 요청이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필요한 집행을 위해서 불가피한 수단이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달의 상한액이 35조 원으로 월말 잔액은 5조 5천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누적 차입액은 뭐냐? 내가 1월 달에 돈을 빌리고 돈을 갚고 월말 잔액이 0원이 되었어도 누적 차입액은 내가 빌리고 갚은 돈을 포함한 겁니다. 2월 달에 1조 5천억 원을 빌리고 다시 갚아서 0원이 되었지만 누적 차입액은 5조 7천억 원과 1조 5천억 원의 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조 2천억 원이고요. 이렇게 누적 차입액은 빌리고 갚고 그 행위 자체를 다 누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8월 말 기준으로 145조 5천억 원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올해 8개월간 한국은행에 차입한 금액이 145조 5천억 원이라고 전년 대비 상당히 늘어서 한국 경제가 정말 힘들어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보시면 월별로 현황은 계속 이렇게 이어져 나갑니다. 제가 이거는 여러 언론 기사를 찾아서 한번 적어봤고요. 언론 기사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 자료도 정확하지 않아서 일단은 찾아봤으니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언론에서 얘기하는 거는 4월 말에는 월말 잔액이 0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3월 달에 남은 월말 잔액이 5조 5천억 원인데 이게 그대로 내려와야 되면 5조 5천억 원이 맞는데 0원이죠. 4월 달에 0원인 이유는 전 정부에서 남겨진 미상한 잔액까지 모두 포함해서 다 상환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달에는 차입과 상환이 중단되었고 6월 달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 시작할 때 시작하는 잔액이 0원인 상태에서 시작했다고 얘기합니다. 언론에서 4월 말에 전 정부 미상한 잔액까지 모두 55조 원을 갚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확한 월별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6월 달에는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면서 바로 17조 9천억 원을 차입했습니다. 6월 달에는 상환하지 못했으니까 월말 잔액이 17조 9천억 원이 됐고요. 이렇게 새로운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갑자기 차입액이 늘었던 이유는 추경이 편성되면서 국가 채무 발행 이전에 먼저 지출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국채 발행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을 늘려 자금을 메운 겁니다. 전국민 대다수가 민생 소비 쿠폰을 받아서 돈을 썼고요. 그 돈이 한국은행에서 일시 차입해서 썼다는 말입니다. 물론 산불 예방과 스타트업 기업을 위한 투자 이런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어쨌든 6월까지 진행되면서 누적 차입액이 88조 6천억 원입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또 31조 6천억 원으로 차입액이 상당히 커졌는데요. 그 이유는 추경 집행 그리고 복지 지출, 공공사업 집행 등이 8월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환액이 8조 9천억 원이고 월말 잔액이 22조 9천억 원입니다. 8월까지 누적 차입액이 145조 5천억 원으로 상당한 금액인 거죠. 어쨌든 정부는 한국은행의 이런 차입과 상환을 통해서 마이너스 통장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월과 6월 그리고 8월까지 왜 이렇게 많이 집중되었을까? 자, 그러면 6월 달에 이재명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이런 신문 기사가 떴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시작한 첫 달에 한에서 마통 18조 원가량을 당겼었다. 이재명 정부는 경제 위기에 정부가 손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고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장적 재정 기조를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 당시에 또 정치적으로 비난하기 위해서 또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정부 당시에 한은의 일시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바로 18조 원 꺼냈었다. 정말 무책임하고 이재명 정부의 퍼주기식 확장 재정으로 나라 곳간이 거덜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신문 기사를 썼고요. 기획재정부는 빠르게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6월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일시적 자금 부족을 해소하기 위함이며 현 정부의 재정 기조와는 무관하다. 7월 이후에 자금이 확보되는 대로 일시차입금은 상환할 계획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7월 이후에 정말 상환했냐? 상환을 하지 않았고 월말 잔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8월 달에는 오히려 차입액이 늘어나면서 상환액은 8조 9천억 원밖에 하지 않았고 월말 잔액이 22조 9천억 원으로 높은 금액이긴 하죠. 어쨌든 이렇게 계속 차입하고 상환하고 이런 행위를 계속해서 누적 차입액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한국은행이 위험해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행법 제64조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 업무에 따르면 여기서는 주로 금융기관에 대한 담보 그리고 1년 이내에 만기가 되는 증권으로 한정한다. 이런 기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제64조를 얘기하면서 일시적으로 세입 부족이 생겼을 때만 한국은행에서 단기 차입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연도 내 상환을 전제로 하고 장기 재정 적자 보존을 위해서 쓰는 건 불법이다. 결국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부가 한국은행을 국고 마이너스 통장처럼 쓰고 있고 그 한도가 설정되어 있으니 문제 없다는 겁니다. 한도는 매년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협의해서 정하지만 통상적으로 전년도 세입 예산의 20% 한도로 설정하고 있고요. 통계에 따르면 25년 한국 정부의 총 수입이 651조 원 가량입니다. 그러면 20%면 130조 원이 되겠죠. 따라서 보도에 나온 145조 원은 연간 누적 차입액이지 한 번에 130조 원 이상 법적으로 정해놓은 한도 이상으로 빌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적 차입액 기준으로 보면 130조 원을 돌파했지만 누적 차입액은 이때까지 여러 차례 빌렸다가 갚은 금액까지 모두 합친 수치니까 이렇게 크게 잡혀 보이는 겁니다. 법적 한도는 한 달에 한 번 동시에 빌릴 수 있는 잔액 기준입니다. 항상 언론은 진실보다 이목 끌기 좋게 제목을 짓고 있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만약 법적 한도를 넘어선 130조 원 이상을 빌리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그렇게 되면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침해되고요. 중앙은행이 사실상 정부의 재정 적자를 메우는 그런 존재로 변질됩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또 급격하게 풀리면서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고요. 또한 국제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가 세입 기반 없이 오로지 한국은행, 중앙은행 차입에 의존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가 신용도가 당연히 하락하겠죠. 그리고 재정 건전성이 붕괴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행을 계속 마이너스 통장으로 쓰고 있는 것은 사실상 나라에 돈이 많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 일반 개인을 생각해도 현금이 넘치는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금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때그때 필요한 걸 사기 위해서 마이너스 통장을 쓰는 거죠.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성장의 불꽃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된다면서 이런 행위에 대해서 당위성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잦은 일시 차입에 대해서 국회는 우려하고 있고요.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한 대책 없이 한국은행의 일시 대출, 마이너스 통장만 사용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점은 있을까요? 장점은 긴급 자금 조달이 가능하고요. 세입과 세출 사이에 시차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을 유연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해서 민생 소비 쿠폰을 뿌리는 그런 현금 수급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경기 회복이 필요할 때 그리고 긴급 대응이 필요할 때 재정 역할을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요. 하지만 우려사항도 분명히 있습니다. 차입 규모가 급증했다는 것은 세출이 세입보다 빨리 늘어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수 기반이 취약한 가운데 재정 지출이 확대되고 있는 건 재정 불균형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3월달, 그리고 6월달, 그리고 8월달 이렇게 차입액이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나는 건 확장적 재정 정책을 위해서 정부가 빈번하게 마이너스 통장을 사용하는 모습이 여실히 보이고 있고요. 향후 계속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구조적 재정 적자가 심화되고 국가 신용도 하락, 그리고 금리 상승, 민간 자금 경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기 이전에 세입 기반 강화와 지출 구조 조정이 먼저라고 생각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10억으로 한다 만다 그런 걸로 이슈몰이를 하고 실제로 정부는 계속 이런 행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부동산에서 보유세나 양도세로 세금을 더 걷어들일 생각은 안 하고 부동산 가격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보유세만 건드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하향 안정화가 되고 혹시 아나요? 주거 안정이 되면 출생률도 늘어날 수 있을지요. 현재 한국의 생산 가능 인구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고령 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복지 지출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 차입 현황이 계속 늘어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부동산 공화국이고요. 기득권층 본인들의 대부분 자산이 부동산과 미국 주식이기 때문에 부동산 하락을 원치 않고 한국 주식이 미국 주식처럼 계속 상승할 수 없는 이유입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